최고 언론사인 BBC에서 And their 충격적인 experience is a mix of 다큐멘터리가 both American and 공개되었습니다. Korean culture. 하천을 덮은 고가도로를 없애고 메웠던 하천을 경이로운 수준으로 복원한 내용이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무시받던 조그마한 나라의 기술력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한국의 위대한 위상도 술렁이게 만들었죠.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의식. 그럼 지금부터 BBC가 반한 아름다운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도시공학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 소피아 밀러입니다. 20년 넘게 교수직에 몸담고 있으니 시에서도 종종 찾아와 자문을 구할 정도로 경험과 여러 사례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 꽤나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논문 주제로 도시개발 및 기획 등의 성공 사례를 논문 주제로 줬는데 제가 아끼는 제자가 한국의 청계천이란 곳을 논문으로 써왔지 뭡니까? 평소 한국은 제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 속 청계천과 서울은 너무나 꿈의 도시였습니다. 부정하고도 싶었고 믿을 수 없음에 저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20년간 도시공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도시개발 사례들을 연구했지만 대부분은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 사례들이었거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템스강 정비사업, 파리의 센강 개발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자가 가져온 논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서울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학생이 좀 과장스럽게 제목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논문을 읽어가면서 저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아래 묻혀있던 하천을 복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그 프로젝트가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죠. 논문 속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총 연장 3.6km에 달하는 하천을 복원했고 이 과정에서 2만 대 이상의 차량이 매일 지나다니던 고가도로를 완전히 철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이런 프로젝트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도심의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상하수도와 전력선, 통신선들을 모두 재정비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수질 관리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 모든 것을 2년 만에 해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논문에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심했다는 내용,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당시 서울시장의 결단력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복원 후의 변화였어요. 단순히 하천만 되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기온이 평균 3도에서 5도까지 낮아졌고 각종 동식물들이 돌아와 도심 속에 생태계가 조성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저는 논문을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학생이 과장해서 쓴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즉시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종 국제 언론들의 보도자료, 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이 있었어요. 모든 자료들이 한결같이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세계의 대역사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UN 해비타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도시재생의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느낌을 알 수 없었거든요. 정말로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이 흐르고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청계천 이야기뿐이었어요. 20년간 도시공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흥분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의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한국행 항공편을 문의했어요. 학기 중이었지만 다행히 며칠간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동료 교수에게 급하게 대강을 부탁하고 짐을 꾸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지만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청계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볼수록 더욱 신기하고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유물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완공 후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온 사례들까지.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과연 제가 상상하던 그런 모습일지 아니면 실제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13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청계천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분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신속하고 친절했습니다. 이미 첫인상부터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철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깨끗하고 조용한 차량, 정확한 운행시간, 그리고 친절한 안내방송까지. 미국의 대도시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을 때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분께서 영어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준비해온 메모지에 적힌 청계천의 한글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기사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 청계천이요. 우리나라 자랑거리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는 그 웅장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스카이라인이 뉴욕이나 시카고 못지않았거든요. 게다가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과 자전거 도로들을 보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청계천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정말 빨리 뛰고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면서 기사분께 청계천이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기사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교수님, 직접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문에서 본 사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정말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양쪽으로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조명시설과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면서 저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고가도로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도심의 소음을 자연스럽게 차단해주면서 마치 도시 속 오아시스 같은 느낌을 주었거든요.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가족들,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벤치에서 쉬고 있던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보았어요. 다행히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곳이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예전에 정말 지저분했어요. 고가도로 때문에 하늘도 안 보이고 매연과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이 고가도로를 헐고 하천을 되살리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전체의 정체성을 바꾼 대단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산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더 걸어가면서 저는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역사적 유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다리 기둥, 옛 건물의 기초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역사와 현재를 이어주는 의미 깊은 작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하천 중간중간에 설치된 분수와 조명시설들이었어요.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천 양쪽으로 조성된 문화공간들도 눈에 띄었어요. 각종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는 공간들이 있어서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직장인들이 이곳으로 나왔어요.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사와서 하천가에서 먹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산책만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시계획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이 근처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청계천이 복원된 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손님들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을씨년스러웠는데 지금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동네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환경을 개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죠. 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천의 시작점인 청계광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에는 청계천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본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복원 이전의 모습, 공사 과정, 그리고 완공 후의 변화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 참여 과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점차 이해와 지지를 얻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시민 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전시관에서 만난 안내원분께서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이끌어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환경의 소중함, 역사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봤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욱 대단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은 무엇인지,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취해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공무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시청 건물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만난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청계천 복원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김 과장님을 만났을 때 처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심 한복판의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김 과장님의 말에 따르면 청계고가도로는 하루 평균 17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서울의 핵심 교통로였다고 해요. 이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서울 전체의 교통체계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통 전문가들은 모두 서울이 교통마비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정말 무모한 계획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보여준 당시 자료를 보니 총 사업비가 3,800억 원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돈 낭비라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 돈이면 다른 더 시급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들 했거든요. 시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저항이 심했어요. 상가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었고 복원 과정에서 철거되거나 이전해야 하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김 과장님이 들려준 일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상인의 회장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시청으로 찾아와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울면서 호소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희도 이 프로젝트가 정말 옳은 일인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언론의 비판도 거셌다고 합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무리한 공약, 포퓰리즘, 예산 낭비 등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떤 비판 기사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명박 당시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반대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그 의지가 저희에게도 전해졌어요.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팀장을 맡았던 박 부장님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아찔했어요. 지하에 얼마나 복잡한 시설들이 묻혀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상하수도,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정확한 도면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기록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지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죠. 정말 모험이었어요. 박 부장님이 들려준 공사 초기의 에피소드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고가도로 철거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구조물이 훨씬 복잡했어요.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내부에 각종 배관과 전선들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철거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공사 시작 후 닥쳤습니다. 지반을 파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지하 수위가 높았어요. 물이 계속 솟아올라서 공사가 중단될 뻔했죠. 그때 정말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부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밤낮으로 배수 작업을 했지만 물이 계속 올라왔어요. 언론에서는 역시 무리한 공사였다며 비판이 쏟아졌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낸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지하수 전문가들을 모셔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결국 특수공법을 도입해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났어요. 예산 초과 문제로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당초 예산보다 거의 1,000억 원이 더 들어갔어요. 시의회에서는 예산 낭비라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고 언론의 비판도 더욱 거세졌죠. 정말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였어요.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민들 중에서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 청계천 주변에 살던 한 할머니께서 시청으로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분인데 내 손자들이 깨끗한 물에서 놀 수 있다면 좋겠다며 지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민들의 변화된 태도가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박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죠.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청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의 열정이 오늘의 청계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청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김 과장님의 소개로 당시 청계천 복원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 소장님은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셨어요. 하지만 청계천 복원 공사만큼 어려웠던 프로젝트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 공사를 맡게 되었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 소장님이 사무실 벽에 걸린 당시 현장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게 공사 시작 전 모습이에요. 청계고가도로가 서울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이 거대한 구조물을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사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방이 모두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차량 통행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 했거든요. 장비 반입부터가 난제였어요.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 굴착기로는 작업이 불가능했어요. 특수 제작된 소형 장비들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런 장비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엄청났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 소장님이 보여주신 당시 사진들을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거대한 굴착기들이 비좁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모습, 밤낮 없이 계속되는 공사 현장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밤에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낮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간도 제한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이 나는 작업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사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죠. 더욱 어려웠던 것은 지하 매설물 처리 문제였습니다. 파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일제강점기 때 묻힌 상하수도관, 한국전쟁 이후에 급하게 설치한 전력선, 그리고 정체불명의 배관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지하 매설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위험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오래된 가스관을 건드릴 뻔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사전에 발견해서 사고를 막았지만 정말 아찔했죠. 만약 가스 누출이 일어났다면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었어요. 이 소장님이 들려준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사 중에 옛날 다리의 교각이 나왔어요. 문화재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죠. 당시에는 정말 답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한 발견이었어요. 문화재 발굴 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한 달 넘게 발굴 작업을 했어요. 그동안 공사는 완전히 멈춰야 했죠. 작업자들은 놀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문화재 발굴 작업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크게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보다 몇 달이나 늦어졌어요. 공사비도 계속 늘어나고 언론에서는 또 문제가 생겼다며 비판했죠.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하지만 발굴된 유물들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조선시대 광통교의 교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 문제였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 공사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정말 높았어요. 특히 지하수 문제로 작업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지하수 문제는 정말 심각했다고 하셨어요. 집안을 파기 시작하니까 물이 계속 솟아올랐어요. 일반적인 배수 펌프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24시간 배수 작업을 해야 했어요. 이 소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당시에 아찔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 번은 지하 작업 중에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온 적이 있어요. 다행히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했지만 자칫 잘못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작업 중에는 안전요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았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했어요.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천 바닥을 파다가 예전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플라스틱, 금속 조각, 각종 폐기물들이 수십 년간 쌓여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모두 치우는 데만 몇 주가 걸렸어요. 쓰레기 처리 작업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도 들려주셨습니다. 트럭으로 200대 분량이 넘는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는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잔해,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있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죠. 시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음, 분진, 교통 불편 때문에 매일같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특히 주변 상가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항의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원 처리를 위한 특별팀도 운영했다고 하셨어요. 민원 담당 직원을 따로 두고 주민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열었어요. 공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이 소장님이 당시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폭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아직 배수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사 현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죠. 그동안의 작업이 모두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그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m 넘게 물이 차올랐어요. 모든 장비가 물에 잠기고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들이 떠내려갔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밤낮 없이 배수 작업에 매달렸어요. 심지어 사무직 직원들까지 현장에 나와서 도왔죠. 정말 팀워크의 힘을 느꼈어요. 복구 작업에 들어간 노력도 대단했다고 하셨어요. 대형 배수 펌프를 10대 넘게 동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물을 빼냈죠. 다행히 기초 구조물에는 큰 손상이 없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시민들의 반응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며 불만을 표했던 분들이 조금씩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하천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하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시민들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도 들려주셨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현장에 와서 아저씨들이 청계천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을 지나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시끄럽다며 불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지나 기대된다며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와의 일화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장 작업자들을 위해 음료수를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고생하신다며 격려해 주셨죠.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시험을 해야 했는데 정말 떨렸어요. 만약 누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첫 통수 시험 당시의 긴장감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모든 임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지켜봤어요.
물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숨을 죽이고 있었죠. 혹시나 어디선가 물이 새지 않을까 걱정이었어요. 이 소장님의 눈에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봤을 때의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년 넘게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료들과 서로 껴안고 축하했어요. 하지만 완공까지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질 검사, 안전성 점검, 각종 시설물 작동 테스트 등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어요.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개통을 할 수 없었거든요. 최종 점검 과정의 철저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한 달 넘게 검사를 했어요. 수질 구조물 안전성, 전기시설, 조명시설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죠. 정말 까다로운 과정이었어요. 이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청계천 복원공사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도 청계천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건설회사를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한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당시 청계천 주변 상인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복원 반대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청계천 근처의 한 전통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오신 박 사장님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어요.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뒤바꾼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불안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들려준 당시 상황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 막막했죠. 다른 데 가서 뭘 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상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생계 문제였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손님들이 올 수 없으니까 매출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답답했어요. 게다가 공사가 끝나도 정말 손님들이 다시 올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박 사장님이 보여주신 당시 장부를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공사 발표 직후 매출이에요. 평소의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여기 곧 없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발길을 끊기 시작한 거죠. 더욱 힘든 것은 임대료와 각종 고정비였다고 합니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박 사장님이 들려준 상인의 회의 이야기는 정말 치열했었다고 해요. 매주 회의를 했는데 거의 싸움 수준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하시고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상인의 내부의 갈등도 심각했다고 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반대였어요.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분들이니까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반면에 젊은 상인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집단 행동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 앞에서 시위도 했고 시장실 앞에서 농성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상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임시 영업 공간도 마련해주고 공사 기간 중 손실 보상도 해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실제로 약속을 지켜주더라고요.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들려주셨습니다. 임시 점포를 동대문 근처에 마련해줬어요. 임대료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해주고 이전 비용도 지원해줬죠. 그래도 기존 단골 손님들이 따라올지는 의문이었지만요. 그래도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해요. 소음, 분진 때문에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매출은 바닥을 쳤죠. 정말 이 일을 잘못했나 싶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다고 하셨어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왜 그렇게 반대만 하느냐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언론에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상인들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다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저희 가게에도 들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역사 유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셨어요. 조선시대 다리 기둥이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 자신도 점차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공사 현장을 매일 보면서 정말 하천이 생기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약속한 것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와서 청계천 살리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시민들도 우리 모두의 하천이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셨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예쁜 하천이 생길 거야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학생들의 참여도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청계천 역사를 조사하고 복원 과정을 기록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했다고 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와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더라고요. 자원봉사로 와서 쓰레기도 치우고 꽃도 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언론의 보도 태도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서울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외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셨어요. 외국 기자들도 와서 취재하더라고요. 동양의 기적이라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박 사장님 자신의 마음 변화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만 피해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점점 서울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었죠. 다른 상인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반대가 심했던 김 사장님도 나중에는 청계천이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상인의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회의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청계천과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를 논의하게 되었어요. 반대에서 협력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청계천이 개통된 후의 변화는 박 사장님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관광버스까지 오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매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들려주셨습니다. 개통 후 첫 해에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었죠.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고객층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동네 주민들만 오셨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찾아와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젊은 커플들도 자주 와요. 박 사장님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은 정말 감사하죠. 청계천 덕분에 이 동네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좋아졌고 반대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주변 환경의 변화도 놀라웠다고 하셨어요. 공기도 맑아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겼다고 합니다. 청계천 관련 기념품도 팔고 청계천 투어 상품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다른 상인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어요. 청계천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오신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손자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해요.
이 할머니는 청계천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릴 때는 여기서 몇 감고 놀았어요. 물이 맑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해서 정말 싫었는데 이렇게 다시 예뻐지니까 꿈만 같아요. 또 다른 상인인 최 사장님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돈 없는데 왜 이런 데 돈을 쓰냐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생긴 거죠. 최 사장님은 청계천이 가져온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역사도 배우고 환경의 소중함도 깨닫고 정말 살아있는 교육장이 된 것 같아요. 젊은 상인들의 반응은 더욱 긍정적이었어요. 의대리라고 소개하신 분은 청계천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청계천 근처에서 장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의대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청계천을 테마로 한 카페도 열고 청계천 역사 투어도 하고 정말 다양한 기회가 생겼어요. 상인의 전체의 분위기 변화도 놀라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상인의 모임 때마다 청계천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를 논의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반대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불안은 정말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옛것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환경 및 생태 복원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궁금했던 것은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자연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환경공단의 박영구 관님을 만났을 때 들은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수십 년간 오염된 하천을 되살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박영구 관님이 보여주신 복원 전 청계천의 오염도 자료를 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여기 보세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의 10배가 넘었어요. 거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수준이었죠. 악취도 심했고 물의 색깔도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천 바닥의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온이의 두께가 평균 2m가 넘었어요. 그 속에는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들이 농축되어 있었죠. 이런 오염물질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부터가 난제였어요. 오염된 토양과 온이 제거 작업의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총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하천 바닥을 모두 준설해야 했어요. 오염된 흙만 트럭 3,000대 분량이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원 확보였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가 핵심이었어요. 한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죠.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강 물을 정화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루에 12만 톤의 물이 순환되도록 설계했죠. 이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수질 관리 시스템의 첨단성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24시간 자동으로 수온, 산소 농도, pH 등을 체크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어요.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어요. 어류, 곤충, 새들이 모두 찾아올 수 있도록 서식지를 조성했죠. 어류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토종 민물고기들을 선별해서 방류했어요. 붕어, 잉어, 피라미 등이 주종이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수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초기 어류 폐사 사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류 후 일주일 만에 물고기들이 대량 폐사했어요.
수질 검사 결과 용존산 소량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한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수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인공폭포와 분수를 설치해서 산소량을 늘리고 수생식물도 더 많이 심었죠.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어요. 두 번째 방류의 성공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박연 구관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했어요.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생명이 깃든 하천이 된 거죠. 조류 유치를 위한 노력들도 체계적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천 주변에 새들이 좋아하는 나무들을 심었어요. 버드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선택했죠. 새들의 먹이가 될 곤충들도 함께 고려했어요. 첫 번째 새 발견의 감격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개통 한 달 후에 첫 번째 백로를 발견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조류를 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완공을 앞두고 마지막 큰 시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태풍이었어요. 개통 한 달 전에 태풍 매미가 왔어요. 엄청난 비가 내려서 청계천이 범람할 뻔했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태풍 당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어요. 청계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서 제방을 넘을 뻔했죠. 모든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했습니다. 배수 펌프를 총동원해서 물을 퍼냈어요. 그리고 상류에 임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의 유입량을 조절했죠. 정말 밤새도록 작업했어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새벽에 비가 그치면서 수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만약 제방이 무너졌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풍이 가져다준 의외의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면서 수질이 더욱 맑아졌어요. 그리고 배수시설의 성능도 검증받을 수 있었죠. 개통 직전 마지막 점검 과정도 치밀했다고 하셨어요. 모든 시설물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조명, 분수, 여과시설, 안전시설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죠.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즉시 수리했어요. 수질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통과했어요. 특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의 절반 수준까지 개선되었죠. 정말 깨끗한 물이 되었어요. 개통식 당일의 긴장감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개통 당일 새벽까지 최종 점검을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정말 떨렸어요. 박영구관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실제 청계천 현장으로 다시 가서 생태 환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물고기들이 맑은 물속을 헤엄치고 새들이 하천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하천관리소에서 만난 김 소장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하천 상태를 점검해요. 수질, 수위, 생물 상태까지 모두 확인하죠.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에요.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쓰레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매일 청소를 해도 계속 나와요.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협조적이어서 다행이에요. 겨울철 관리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해요. 순환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계속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염분 농도도 조절해야 하고요. 여름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무더위에 물이 증발하니까 수위가 낮아져요. 그리고 조류가 번식하기도 하고. 정말 사계절 내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에요. 하지만 가장 보람있는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김 소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이들이 와서 우와, 물고기다 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뿌듯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환경보호단체에서 와서 청소를 해주세요.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라고 하셨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놀라워하는 것이 바로 수질이에요.
도심에서 이렇게 맑은 물을 보기 어렵다고들 해요.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내외 대학에서 연구팀들이 와서 생태계 조사를 해요. 도시 생태계 복원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어요. 김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불가능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면 자연도 되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그날 오후에는 청계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공연, 전시회, 그리고 각종 축제들이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천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청계천 역사 투어였습니다. 해설사분이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참여한 시민들이 정말 진지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니까 더욱 자랑스럽다는 한 시민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토목공사나 환경 복원을 넘어서 도시와 시민,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이 기적 같은 공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개통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현장으로 나갔어요. 개통식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 광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종 부스들이 설치되고 전통 문화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얼굴에 떠오른 희망의 빛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손으로 이런 일을 해낸 거야라는 자부심이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개통식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건설 현장 소장이었던 이 소장님도 오셨고 상인의 박 사장님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셨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뿌듯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꿈만 같아요. 박 사장님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일을 했지만 이런 순간을 맞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전 10시에 공식 개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과 시민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시장님의 개회사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오늘은 서울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이는 날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하천을 되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이 계속되면서 저는 주변 시민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이게 바로 아빠가 말했던 그 하천이야라고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첫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상징적인 밸브를 돌리자 맑은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정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서울 하늘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한 할아버지께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어릴 때 이냇가에서 놀던 기억이 나네라고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와서 우리 아이가 자라서는 이런 예쁜 하천에서 놀 수 있겠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3대가 함께 온 가족들도 많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옛 청계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릴 때는 여기서 몇 감고 놀았단다. 그런데 나중에 더러워져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예뻐졌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아이가 우와, 정말이요? 라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개통식 후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하천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따라 내려갔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정말 물이 맑네요. 여기서 물고기를 볼 수 있다니. 공기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감탄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기 물고기 봐. 아빠, 나도 저기서 놀고 싶어. 아이들이 하천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부모들의 표정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젊은 연인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하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데이트 코스가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서양인 관광객이 언벨리버블 을 연발하며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통역 가이드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시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했다더라고요. 일본에서 온 관광객 그룹도 있었는데 가이드가 청계천 복원 과정을 설명해주자 모두들 깊은 감명을 받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복원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한 작업자분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내가 여기서 일했었어. 정말 힘들었지만 이런 결과를 보니까 모든 게 보람있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 복원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도 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감격스럽다고 하셨어요. 당시 반대했던 상인분들의 변화된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된 일이에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개통 첫날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녁 시간까지 계속 인파가 몰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구경하고 돌아가더라고요.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밤이 되자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천을 따라 설치된 조명들이 켜지면서 정말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졌거든요. 물에 반사되는 불빛들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야간에 찾은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낮에도 예뻤는데 밤에는 더 예쁘네요. 정말 로맨틱해요. 연인들과 가족들이 야간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해외 언론들의 취재도 활발했어요. BBC, CNN, NHK 등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이 와서 청계천 복원을 집중 조명했어요. 한 BBC 기자는 이것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CNN에서는 서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청계천 복원 과정을 상세히 다루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통 일주일 후 저는 청계천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현장을 재방문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주변 상가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참여였어요. 환경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하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청계천을 관리하는 직원분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자기 집 앞마당을 가꾸듯이 아껴주시니까 관리하기가 수월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각종 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물고기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주변 지역의 기온도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청계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상업시설들도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서울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통 후 처음 맞은 주말에는 정말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를 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니라며 자랑스러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국내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은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어요. 특히 일본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우리도 이런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관심이 높았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와서 청계천을 둘러보고 갔어요. 그들 모두 이것은 21세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감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 사람들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개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미국 도시계획협회의 공식 연구단 일원으로서였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가 전 세계 도시계획 분야에 미친 파급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청계천을 홍보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청계천 투어 안내 부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청계천을 국가의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청계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운 발전이 있었어요. 생태계가 더욱 안정화되었고 각종 문화시설들이 추가로 조성되었으며 무엇보다 이곳이 서울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며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얼음축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청계천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새로운 소장님으로부터 놀라운 통계 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개통 후 1년 동안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이 연간 1,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성공이에요. 소장님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과연 시민들이 계속 찾아올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율도 놀라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청계천을 방문했다고 해요. 이는 한국 관광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청계천 주변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활성화되었고 부동산 가격도 평균 3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수천 개가 창출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시민들 사이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만난 관계자들로부터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청계천 복원 성공 이후 서울시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다녀갔어요. 국제협력 담당관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와요. 특히 중국의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들이 모두 청계천을 모델로 한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아예 공식 사절단을 보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분들이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세세한 것까지 질문하시고 가세요. 유럽에서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등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청계천을 견학하고 갔고 실제로 유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들에서 청계천식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담당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을 전 세계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한국이 이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된 거죠. 실제로 UN 해비타트에서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청계천을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인정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브라질, 인도, 태국 등에서 청계천을 모델로 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국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청계천의 성공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온천천 복원 프로젝트가, 대구에서는 신천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광주, 대전, 울산 등 다른 도시들도 저마다의 하천 복원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전국적인 도시재생 붐을 일으켰어요. 한 도시계획 전문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도시든 자신들만의 청계천을 만들고 싶어 해요. 이런 변화는 한국의 도시계획 기술력과 노하우가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건설회사들과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해외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전 세계 대학들에서 청계천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고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청계천에 관한 연구서를 집필할 계획이었어요. 이제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청계천을 모르면 안 돼요.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청계천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1년 전에 만났던 분들을 다시 만나보니 모든 분들이 청계천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어요. 박 사장님은 이제 청계천 투어 가이드까지 겸하고 계시더라고요.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려요. 복원 전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소장님도 여전히 청계천을 자주 찾으신다고 해요. 손자들 데리고 자주 와요. 할아버지가 여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환경복원을 담당했던 박연구관님은 이제 청계천 관련 국제 세미나와 학회에서 강연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초청이 와요. 한국의 기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보람있어요. 청계천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청계천을 당연한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의 소중함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왔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되었어요. 한 시민의 말씀이었습니다. 청계천이 없는 서울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린 학생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청계천에서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구경하러 온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한 초등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청계천 복원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마지막 날 저녁 청계천에서 열린 문화축제에 참가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인상적인 말을 해줬어요. 청계천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느껴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나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이번 한국 방문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상에 젖었어요. 1년 전에 처음 청계천을 봤을 때의 충격과 감동, 그리고 지금 다시 보는 청계천의 안정된 모습까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준비했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도시계획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꿈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교육 자료였거든요.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생들에게 청계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 도시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청계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술적인 노하우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후 저는 청계천에 관한 연구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청계천의 기적 꿈이 현실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시민들에게 청계천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책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청계천 복원이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청계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넘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어요.